요순시대는 중국 역사, 아시아 역사에서 가장 태평시대야. 태평시대. 그러면 이 왕조시대라고 해서 민주주의가 없었느냐? 있죠? 이런 시대에 투표를 했으면 어떤 사람이 왕이 되냐면 도둑질 제일 잘하는 사람. 있죠?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망하는 원인은 민주적으로 하기 때문에 망해. 민주주의는.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약간의 독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150명 중에 300명 국회의원 중에 절반이 반대해도 한 명만 많으면 151명만 되면 통과야. 그 149명은 이를 갈아요. 정반대로 막 그거 하면 안 된다 이러는데 한 명만 많으면 그 법이 시행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이 좌우하는 정치가 민주주의예요. 그래서 민주주의는 독재 체제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정치가 얼마나 독재다 뭐 이런 말을 했는데 박 대통령이 하나, 김대중 대통령이 하나, 김영삼 대통령이 하나, 노무현 대통령이 하나,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이 하나, 문재인 대통령이 하나, 국회에서 한 명만 많으면 49%의 반대자를 눌러버리고 강제로 하니까 49%가 독재야 이러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것은 독재성을 가져야 돼. 그게 그나마 굴러가는데, 그나마 그게 굴러가요. 근데 그걸 민주주의를 민주주의 방식으로 바꾼 사람이 박근혜야. 요게 무슨 시대죠? 요순시대는 특징이 무엇일까? 요순시대의 특징. 요임금과 순임금과 무임금이 있었어. 옛날에 중국의 고대에. 그런데 요임금과 순임금은 혈통일까 아닐까? 요 사람한테 물려주고 순임금이 무임금한테 물려줘요. 알겠죠? 근데 이게 중국 역사, 아시아 역사에서 가장 태평시대야. 태평시대.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이 자기 아들한테 왕위를 안 주고 자기 제자 신하들 중에 제일 똑똑한 사람한테 왕위를 줘. 그게 순임금이야. 알겠죠? 신하한테 왕위를 주는 거지. 자기 아들은 왕위를 안 줘. 너는 자격이 없다. 안 줘요. 그러니까 옛날 봉건 시대인데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때 순임금도 자기 아들한테 왕위를 안 줘. 누구한테 줘요? 무임금한테. 그 사람이 제일 똑똑하니까. 내 아들 너 같은 놈은 왕위를 이어받다가는 나라 절대 안 낸다. 이래가지고 안 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국민들을 편안하게 했겠어. 지금도 요순하죠? 그러니까 요임금과 순임금과 무임금은 이 중국의 이 세 임금이 고대사회 중국의 정치에 우리나라에 말하자면 세종대왕 같은 사람이라고 봐야죠. 알겠죠? 그러니까 자기의 혈통보다도 우월한 혈통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왕위를 주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시대에 투표를 했으면 어떤 사람이 왕이 되냐면 도둑질 제일 잘하는 사람. 맞아요. 나무 거 뺏어가지고 부자가 되고 병사를 많이 거느린 그런 사람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 사람이 왕이 되면 국민을 착취하는 거야.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런 사람일까 아닐까? 아니죠? 아주 고생을 해본 임금들이라 그 백성들의 어려움을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낱낱이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왕도 자기 자식한테 안 줘. 국민들의 수준에 맞게. 그러면 이 왕조 시대라고 해서 민주주의가 없었느냐? 있죠? 있죠?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망하는 원인은 민주적으로 하기 때문에 망해. 민주주의는.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약간의 독재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게 150명 중에 300명 국회의원 중에 절반이 반대해도 한 명만 많으면 151명만 되면 통과야. 그 149명은 이를 갈아요. 정반대로 막 그거 하면 안 된다 이러는데 한 명만 많으면 그 법이 시행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이 좌우하는 정치가 민주주의예요. 그래서 민주주의는 독재 체제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말로만 민주주의지 한 명이 국민의 절반이 반대하는데 그 중에 한 명만 찬성하면 그쪽으로 법이 바뀌어버려요. 아, 그래 안 그래요? 어떻게 보면 국민의 90%는 찬성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90%의 찬성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 알겠죠? 우리는 마치 민주주의가 90%의 찬성으로 하는 줄 알아. 아니에요. 민주주의는 300명의 국회의원이 있으면 그 중에 한 명만 더 많으면 국민의 절반이 반대해도 통과야. 맞죠? 그러니까 우리 정치가 얼마나 그 독재다 뭐 이런 말을 했는데 박 대통령이 하나, 김대중 대통령이 하나, 김영삼 대통령이 하나, 노무현 대통령이 하나,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이 하나, 문재인 대통령이 하나, 국회에서 한 명만 많으면 50%의 반대자를 눌러버리는 거야. 49%의 반대자를 눌러버리고 강제로 하니까 49%가 독재야 이러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것은 독재성을 가져야 돼. 그게 그나마 굴러가는데, 그게 굴러가요. 근데 그걸 민주주의를 민주주의 방식으로 바꾼 사람이 박근혜야. 무슨지 알겠죠? 아니 민주주의를 민주주의 방식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아니 180명이 오케이 해야 70%가 오케이 해야 법이 만들어진다 해버리니까 여야가 대치되어 있는데 70%가 됩니까? 그러니까 맨날 4년 5년 동안 법 하나 못 만들고 싸움박질만 하다가 끝나는 거야. 아 그렇잖아요? 여야를 국민이 비슷하게 뽑아놨는데 아니 180명을 할 수가 있나? 그래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된 거예요. 자성자박이라고 그래. 자성자박 알겠죠? 여러분이 가정에서도 지나친 민주주의를 원하면 가정이 망가지는 거야. 마누라가 독재를 하면 남편 따라가면 돼. 무슨 이해가죠? 여보 우리 이사 가야 돼. 이 집을 팔고 저쪽으로 가야 우리가 앞으로 집을 가질 수 있어. 야 은행 이자도 있고 하니까 빼버리고 저쪽으로 가. 그럼 마누라 따라가면 나중에 집이 2칸 3칸으로 늘어나는데 남자 말 듣다가 집 날린 사람 무진장 많아요. 무슨지 알죠? 그러니까 시대를 잘 내다보는 게 여성들이 잘 내다봐요. 그러면 여성들 말을 잘 들었으면은 집안이 평화로울 텐데. 그런데 요순 시대 같은 시대를 맞이했으면 그나마 그것도 좀 괜찮아. 그런데 시절도 자식들의 비명소리가 들리네. 장가를 안 가. 시집도 안 가. 이거는 아버지 놔두고 떠나가면 다행인데 떠나가야 될 사람이 안 가고 있는 것도 어때요? 근데 요순 시대에도 허경영이가 없으면 이거는 허무한 거 맞아 안 맞아? 요순 무시대에 살은 사람들도 그때 허경영이가 있었나 없었나? 없었죠. 전부 비참한 생활을 했단 말이야. 뭐 좀 정치적으로 편했다는 거지 그 사람들이 죽어서 백공으로 갔겠어요? 절대 비참한 세월을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천사 들어가라! 천사 들어가라! 천사 들어가라!